그는 그녀의 몸과 얼굴을 막 내리쳐요. 그녀는 쾌락의 비명을 지릅니다. 그렇게 과학적으로 복수를 끝내죠. 무려 15년 만에. 근데 그 복수가요, 상대한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질 못해요. 왜냐?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것이 변했거든요. 나만 그동안 증오 속에서 살아온 거죠. 그렇게 15년 동안 속에 칼을 품고 살다가 아무 소용도 없는 복수를 한 후에 깨달은 게 바로 이거였죠. 모든 것은 잊혀지고 고쳐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소개해드렸죠. 농담을 제가 다 읽고 난 후에 작가가 뭘 말하고자 한 걸까라는 질문을 해보니까 참종가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참종가랑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역시나 이 참종가는 농담을 관통하기도 하는 정말이지 모든 소설의 소설입니다. 아직 저의 참종가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여기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등장인물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주인공 루드비크, 그리고 마르게타, 또 헬레나, 루치에, 제마네크, 야로슬로프, 코스트카 이 정도로 나옵니다. 이 소설은 1948년 체코의 전체주의 시대를 배경으로 이뤄지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요. 주인공 루드비크는 겨우 농담 한마디 때문에 인생의 파멸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니 대체 어떤 농담이었길래 그 농담 한마디가 인생의 파멸을 이끄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때는 공산주의 혁명에서 성공한 후에 사회주의 건설에 앞장서던 대학 시절이었습니다. 루드비크가 자기가 좋아하던 여성 마르게타가 있었는데 그 마르게타랑 방학 중에 같이 이제 지내고 싶었던 거예요.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 마르게타는 그 방학 때 루드비크랑 안 지내고 루드비크랑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당의 교육연수에 참가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 여자랑 같이 있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녀는 무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되게 질투심을 느낍니다. 이 질투심 때문에 그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글을 써서 엽서를 보내요. 낙관주의는 인류의 아편이다. 건전한 정신은 어리석음의 악취를 풍긴다. 트로츠키 만세, 루드비크.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농담일 뿐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 농담이 주인공의 인생을 파멸로 이끈 걸까요? 그러니까 이 사적인 편지가요, 공산당의 학생위원회로 넘어가요. 완전히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맙니다. 어떻게 해석되냐? 종교를 인류의 아편이라고 한 마르크스의 말을 패러디해서 사회주의 건설을 향해서 매진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조롱하면서 스탈린의 적인 트로츠키를 찬양한 발언, 이렇게 읽힌 것. 질투심 때문에 가볍게 던진 농담 한마디로요, 주인공 루드비크는 공산주의 사회에서 반역자가 된 겁니다. 얼마나 어마무시한 일이에요. 공산당 학생위원으로서 동지애로 끈끈하게 뭉쳤던, 나의 세상의 전부였던 그의 친구들은요, 아무도 루드비크의 해명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평소에 루드비크를 잘 알고 있던 차기 위원장 제마네크라는 아이와 그의 친구들이 당과 대학에서 루드비크를 완전히 축출해버립니다. 진실도 외면하고 동료를 인민재판으로 유배 보내거나 사형까지 시킬 수 있는 이런 사회에 대해서 굉장한 증오와 환멸감을 가지게 됩니다. 자신한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상당한 배신감을 느끼고요. 이 사건을 절대 잊지 않고 복수를 하리라 다짐을 하죠. 루드비크는 당에서도 제명당하고 학교에서도 제적당해서 군에 입대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군 생활이 굉장히 또 어려웠어요. 엄격한 훈련이랑 탄광에서의 어두운 생활 때문에 거의 자포자기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그 후에 15년이 흘러서 이제 본격적인 복수극이 시작됩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복수를 하고 싶었을까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이날만을 기다리고 칼을 갈았습니다. 루드비크는 어떻게 복수를 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복수를 하실 건가요? 우연히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던 제마네크의 부인인 헬레나를 알게 되는데요. 이 헬레나를 건드리기로 합니다. 일부러 그녀에게 접근해서 육체적으로 범함으로써 제마네크에게 복수를 하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가장한 복수가 기다립니다. 헬레나를 유혹해서 집으로 데려와요. 그리고 성관계를 가집니다. 그는 그녀의 몸과 얼굴을 막 내리쳐요. 그리고 그녀는 쾌락의 비명을 지릅니다. 과학적으로 복수극을 끝낸 루드비크는요, 크게 만족하면서 승리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루드비크의 승리감이 오래가지 못해요. 루드비크가 의도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헬레나랑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우연히 제마네크를 만나요, 루드비크가. 근데 제마네크는요,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거의 잊은 것처럼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헬레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 여전히 아름답고 뭐 능력 있고 굉장히 멋진 여자야. 잘 만나봐. 라고 합니다, 루드비크한테. 네? 알고 봤더니 상황이 이렇더라고요. 이미 제마네크에게는 젊고 아름다운 애인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헬레나는 이혼을 해주지 않고 있었던 거죠. 두 사람은 3년 전부터 이미 각방을 쓰고 있었고 그 정도로 관계가 틀어진 상태였어요. 제마네크는 이런 헬레나를 어떻게 떼어낼까 고민하던 찰나였던 거예요. 그리고 헬레나는 루드비크와의 성관계를 통해서 자기는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고 너무나 행복해한 거죠. 그러니까 이 루드비크의 복수 행위는 오히려 제마네크를 도운 꼴이 된 거예요. 그 복수가요, 상대한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질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것이 변했거든요. 환경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그 사람도 변했습니다. 심지어 복수의 상대는 모든 걸 다 잊었어요. 그 당시 어떤 일을 자기가 저질렀는지, 내가 루드비크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그걸 거의 뭐 잊고 살다시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루드비크 자기 스스로만 그동안 증오 속에서 살아온 거죠. 더 이상 내가 복수하려던 그 상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5년 동안 속에 칼을 품고 살다가 아무 소용도 없는 복수를 한 후에 깨달은 게 바로 모든 것은 잊혀지고 고쳐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였죠.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인간이 망각의 능력이 있는 한, 그러니까 세상 만사 모든 일은요, 한낱 한때의 농담 정도의 수준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허망하다. 절망이든 상처든 복수든 용서든 모두가 부질이 없다. 그냥 주어진 현재만이 실존하는 것이다. 뭐 기쁜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크게 기뻐할 것도 없고 복수를 다짐해야 할 만큼 절망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자책할 것도 없고 또 증오 속에서 살 필요도 없는 그냥 그저 농담 같은 인생. 그러니까 쓸데없는 망상은 툴툴 털어버리고 가볍게 살아라. 이런 뜻으로 들렸어요. 그리고 망각하는 자가 이 복잡한 인간사에서 한낱 농담 정도에 불과한 자가 바로 승자다. 그렇게 밀란 쿤데라는 우리네 이 복잡한 인생을 농담이라는 두 글자로 툭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인상 깊었던 점이 작가가 이 작품에서 신념이라는 걸 그냥 이미지일 뿐이라고 말하는 부분인데요. 신념이라는 건 그저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의지라고 말을 합니다. 나 스스로는 내가 말하는 신념이 굉장히 진지하고 실제한다고 생각하고 대단한 무언가이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실제하는 의미라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러이러해서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고 이걸 믿어 라고 하는 건 다 헛소리라는 뜻이죠. 아무것도 실제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이런 지각이나 어떤 표상을 만드는 건요, 나의 의지일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그렇게 남들한테 비춰지고 싶다라는 어떤 이미지적인 거죠. 그렇게 우리는 전혀 근거 없이 합의된 관념 속에서 딱 그 정도의 개인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벗어나야 한다고. 어떤 가치에도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의지로 정한 이 전통적인 지에 나를 내맡기기에는 나 자신이 너무 아까운 건 아닌지, 그게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젊음의 무지함에 대한 가엾음을 이야기하고 인간사 무의미함을 농담이라는 단어를 빌려서 통찰하는 이 작품. 스탈린의 의지가 흔들려서 공산주의가 붕괴된 것처럼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따르는 이런 사회적인 관념도 속절없이 변하겠죠. 최근 들어서 이미 오랫동안 이 세계를 이끌었던 질서들,
관념들이요.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